언리얼에서 많은 분들이 에셋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펩닷컴 그리고 퀵셀 데이터 많이 사용하죠. 그 중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때 여기 있는 퀄리티 세팅, 이왕이면 디테일한 게 좋다고 맥시멈 최대 퀄리티로 그렇게 했을 때 에셋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00메가를 넘기죠. 그러면 언리얼에서는 문제없이 돌다가 나중에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기수로 업로드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100메가 이상 되는 파일을 기세에 올리려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라지 파일 스토리지라는 걸 이용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요 git scm이라고 하는 git 홈페이지에 가서 여기 있는 다운로드 파일을 받으시면 라지 파일 스토리지 요 기능도 함께 들어있으니까요. 요거를 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git을 설치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GitHub 데스크탑에서 레포지토리 오픈 커맨드 프롬프트를 했을 때 기능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해서 git에다가 명령어를 직접 내리는 건데요. 여기에서 git lfs라는 기능을 조금만 더 알아보고 마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 화면에 보이는 것은 GitHub 사이트입니다. 많이 보신 로고죠? 이 GitHub는 프로젝트를 다른 팀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 팀원들과 공유되는 일종의 폴더가 레포지토리죠. 이 레포지토리 안에는 여러 개 파일들을 등록해가지고 변경사항 같은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는데요. 기본 레포지토리 기능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LFS 100메가 이상이 되는 파일들은 별도의 요금 체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1기가까지는 매월 무료로 준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용량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대역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용량은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대역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GitHub라고 하는 서버에다가 업로드하거나 혹은 내려받을 때, 다운로드 받을 때 데이터를 주고받는 파일들의 용량을 대역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GitHub에다가 100메가짜리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팀원 2명이 제가 올린 파일을 공유해서 내려받았어요. 당연히 프로젝트 다니니까 선택해서 안 받는 건 없겠죠. 무조건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려받을 때도 100메가 각자가 사용하게 되면 이 기본 제공됐던 1기가에서 우선 100메가짜리 파일이 올라갔으니까 제공되는 1기가에서 차감돼서 900메가바이트가 남았죠. 반면에 대역폭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100메가 한번 사용하고 내려받을 때 각자 100메가씩을 사용했으니까 200메가를 사용해서 총 남아있는 용량이 700메가바이트가 됩니다. 만약에 A라는 팀원이 100메가짜리를 수정해서 다시 올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정해서 올린 파일이 다른 팀원 B도 받고 나도 받게 될 테니까 마찬가지로 또 300메가만큼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대역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소모가 됩니다. 잠깐 예시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100메가짜리 파일 하나만 올리는데도 올렸다 팀원들과 내려봤는데 200~300메가 정도는 금방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수정사항이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할수록 빠르게 소진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정에 세팅으로 가보시면 여기 빌링 앤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여기 오버뷰 항목에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LFS의 용량이 이런 식으로 얼마나 과금되고 있는지가 나오고요. 뷰 디테일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현재 스토리지 용량 사용량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얼마를 내가 내게 될 거다라는 것도 리포트를 해주죠. 그러면 이 버젯 항목으로 한번 가보시면 예산을 하나 짜둬야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결제를 위한 페이먼트, 신용카드라던가 페이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버젯으로 가서요. LFS에 대해서 어카운트 단위로 과금을 할 건지 아니면 레포지토리 단위로 과금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레포지토리에 대한 선택 없이 무조건 어카운트를 기준으로만 과금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GitHub는 기본적으로 레포지토리를 무료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십 개의 레포지토리를 만들 수 있죠. 여기에도 100메가 올리고 여기 또 다른 레포지토리마다 LFS를 이용해서 100메가씩 올렸다면 이게 모두 합산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저장 공간을 사용한다고 해도 결국 저는 1기가라는 기본 용량에서 200메가를 빼고 남은 용량이 800메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이 버젯에서 레포지토리당 과금을 별도로 계산하게끔 하는 항목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를 $5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나면요, 과금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우선 레포지토리 오프닝 커맨드 프롬프트를 통해서 여기 프롬프트 창이 열렸죠. 이걸 통해서 파일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여러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이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펩닷컴에서 내려받은 무려 8K, 8000픽셀에 달하는 텍스처들이 선택이 되어 있죠. 보면은 컨텐츠 폴더에 펩닷컴, 메가스캔의 쭉 파일 이름이 보이시죠? 이것을 일단 LFS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것만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커밋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경고창이 뜹니다. 보시면은 100메가 이상 되는 파일이 있다. 그리고 그 파일이 어떠한 파일이다. 이것은 LFS를 통해서 관리를 해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커밋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이 파일 때문에 업로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 파일에 노멀맵 경로를 복사를 합니다. 파일 패스는 상대 경로, 릴레이티브 파일 패스로 복사를 하고요. 프롬프트 창에서 git lfs 트랙 쌍따옴표하고 이 쌍따옴표에 이런 식으로 경로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간혹 이런 경로들이 내가 이동을 하거나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경로를 적을 때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앞에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경로는 별별 표시를 해주면 앞에 어떤 경로가 오든 뒤에 이 파일 이름을 찾아가게끔 작동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트랙을 해서 엔터를 쳐주면 트래킹이라고 해서 파일을 쫓아가게끔 되죠. 그리고 제일 변경사항이 발생한 상단으로 가보면 이 git attribut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내가 트래킹할 파일이 이렇게 추가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git attribute부터 커밋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pep.com에 있던 이러한 파일들을 커밋을 하게 되면 이미 애트리뷰트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커밋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 없이 업로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100메가 넘어가던 이 파일이 있죠. 이 히스토리로 넘어가서 경로를 보면 앞에 별 붙여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 파일을 어느 위치로 옮기든 상관없이 항상 트래킹을 해주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서버에 푸시를 해서 올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트래킹하는 파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기존에 트랙이라고 했던 곳에다가 언트랙이라고 더 이상 나는 이것을 트래킹하지 않겠다. 별도로 파일 관리를 안 할 거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면은 언트랙이 되면서 변경사항의 git attribute로 가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마이너스 이 한 줄의 내용이 삭제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대용량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혹은 팀원들과 공유하거나 할 때 이런 커맨드, 프롬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100메가 이상 되는 파일을 관리한다라는 거, 이걸 위해선 git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PC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GitHub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와 별개의 시스템이 여러분들 PC에 필요한 거죠. 대용량 파일을 필요하다면 써야죠.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금 범위 안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처음에 git을 생성하면서부터 생길 수 있는, 그리고 몇몇 그래픽 에셋들이 많이 쌓여감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git에서 문제점들을 짚어볼 겁니다. 우선 레포지트리가 처음에 생성된 직후에 정말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현재 레포지트리, 아무것도 없는 빈 레포지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경된 파일도 없고요. 아무런 데이터도 없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팀원을 초청을 했다라고 했을 때, 콜라보레이터로 초대를 했을 때는 퍼블리시가 떠 있을 때 팀원들한테 업로드하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요 퍼블리시가 있다라는 뜻은 현재 아무런 git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내가 최초 한 번에 작업을 해줘야, 여기서 얘기하는 작업이면 파일을 추가하거나 이 폴더 안에 변경사항을 뭔가 만들어서 그걸 서버에 올리는 작업을 해줘야 이 퍼블리시라는 요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건 여러분들이 처음에 레포지토리를 만들 때 이런 git ignoo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개발 환경에 맞춰서 꼭 필요한 필수 파일들만 올라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언리얼 검색하면은 언리얼 엔진이라고도 있죠. 이거를 추가해주게 되면 최초 변경사항 중에 잠시 바꿔보면 이 히스토리 상에서 보면 이니셜 커밋이라고 이 이그노 파일이 등록되는 커밋이 하나 무조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팀원들이 굳이 내가 별도의 푸시를 하지 않아도 서버에서 생성하는 단계에서 이미 데이터 변경이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팀원들도 바로바로 파일들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레포지토리, 이 폴더의 소유자가 최초 업로드를 안 하면 외부에 초대받은 다른 인원이 업로드하게 되면 소유자가 업로드했던 데이터랑 충돌이 나가지고요. 원활한 공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초반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GitHub에서 이 git ignoo의 기본 양식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요. 여기 보면 특정한 폴더들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필수 폴더가 아닌 임시 폴더들이니까 이것까진 서버에 올리지 마 라는 의미로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git으로 저장하는 폴더 내에 만약에 여기에 뭐 유튜브 컨텐츠라고 이런 폴더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파일들을 추가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컨텐츠 폴더도 있고 U 프로젝트 파일, 이런 것들을 이 폴더에다 직접 올릴 때만 작동을 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있던 폴더에다가 하위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컨텐츠 폴더라던가 아니면은 U 프로젝트 같은 파일을 올리거나 하게 되면 한마디로
언리얼의 프로젝트 파일을 하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임시 파일의 불필요한 데이터들도 모두 다 업로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앞에다가 앞서서 트랙할 때도 앞에 경로 상관없이 무시하라고 이런 것들 별별이라는 이 와일드카드 문자들을 했던 것처럼 요 폴더 경로들 앞에도 이런 것들을 붙여놔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팀원들과 D 폴더 안에 언리얼 폴더도 따로 프로젝트 폴더도 관리하고 리소스라던가 혹은 도큐멘트 같은 문서들도 폴더로 별도로 나눠서 관리할 수도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은 D 폴더가 있다면 언리얼 프로젝트 폴더를 별개로 두고 나중에 리소스나 도큐멘트를 공유할 수 있는 별도 폴더를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Git 이그노에서 요 앞에 와일드카드를 추가해주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레포지트리의 맨 아래에 있는 레포지트리 세팅으로 가보시면 이그노 파일이 있죠. 그러면 요 내용을 컨트롤 C로 좀 크게 보이게 메모장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추가가 되어 있죠. 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파일 확장자를 막아 놓을 수도 있고요. 아래 보면 특정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모조리 무시하는 방법 두 가지 이그노가 작동하게 되는 기준입니다. 파일이거나 폴더거나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당연히 이걸 세이브를 해야겠죠. 변경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추가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컨피그 파일, 설정 파일이니까 당연히 공유돼야겠죠. 그리고 컨텐츠 폴더에는 리소스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쭉 내려가서 알파벳 순으로 정리가 되는데 컨텐츠 폴더 다음에 바로 이런 식으로 컨텐츠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만 깔끔하게 공유가 되죠. 하지만 실제로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시 폴더들도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폴더들은 현재 목록에 추가되어 있지 않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열심히 쌓은 리소스를 팀원들에게 공유하려고 할 때 보통 귀찮으니까 리소스를 10기가건 20기가건 열심히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1000몇 개 파일, 2000몇 개 파일을 그냥 우르르 업로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 푸시를 하려고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네트워크 타임아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러가 나면서 업로드가 안 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여기 있는 전체 내용을 쪼개서 올리는 겁니다. 이 용량이 많다면 1기가씩 끊던가 2기가씩 끊던가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서 올리는 게 좋은데요. 실제로 저도 이걸 올릴 때 이렇게 전체를 1000몇 개를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스크롤바를 보면서 모든 파일들의 용량을 알 수는 없으니까 이 스크롤바의 3분의 1의 위치에 이렇게 목록에 있다. 그럼 Shift를 눌러서 여기까지 선택해 놓고 Include Selection에서 Part 1이라고 커밋을 해 놓고요. 그리고 이걸 먼저 올리는 거죠. 대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프로젝트 폴더를 쪼개서 올리는 거거든요. GitHub가 받아들일 때 무리가 안 되게끔 Part 1, 2, 3. 근데 엔진 안에서 여기에 있는 머티리얼이 파트 1에 올렸던 텍스처를 참고를 하고 있다던가 파트 3에 레벨 파일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에셋들을 가져다 쓴다던가 블루프린트가 될 수도 있고 캐릭터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 쓰게끔 되어 있으면 나중에 파트 1만 받았을 때는 당연히 엔진에서 열어보면 이런 링크가 전부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팀원들이 엔진을 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셋을 대용량으로 한 번에 GitHub에 올리려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팀원들에게 미리 스케줄을 잡아서 이거 언제 이렇게 쪼개서 올릴 거니까 그때까지는 엔진 작업을 좀 뒤로 미뤄라, 열지 말아라 라고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올릴 때는 쪼개서 올리는데요. 내려받을 때는 한 번에 내려받는 거는 잘 작동을 합니다. 내려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만약에 3개를 쪼개던 혹은 4개, 5개로 쪼개든 네트워크 타임아웃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잘 조절을 해가지고 팀원들에게 전체가 올라갔다라는 공지를 먼저 알려줘야겠죠. 자, 다 올라갔으니까 이제 받아. 그리고 이걸 받을 때는 엔진 열어놓고 받지 말고 엔진 꺼놓고 받아줘 라고 요거를 반드시 팀원들에게 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링크 깨진 거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생기겠지만 초기에 팀원들과 GitHub 세팅하는데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리얼이라던가 블렌더라던가 사용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